안녕하세요. 건강한 유일의 앨리스에서 뇌랑 나랑 코너에 그 수면 분야를 맡게 된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수면 클리닉의 주은현입니다. 수면장애는 모든 수면에 관련된 이슈가 다 들어간 거라서 큰 카테고리고요. 그 안에 불면증이 들어가 있는 거죠. 불면증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증상의 모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증상이라 그러면 잠들기 어려워요. 자주 깨요. 한 번 깨면 도로 못 자겠어요. 또는 이거 다 있어요. 또는 잘 자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해서 안 잔 것 같아요. 선잠 자요. 이게 다 불면증의 증상이고요. 이것이 주 3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저희가 만성불면증 이렇게 진단명을 붙여요. 그러면 이건 진단인데 그거의 원인은 다 다르고요. 연령마다 다르고 성별에 따라 조금 달라서 불면증의 치료를 덮어놓고 한 가지로만 얘기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우선은 그렇게 증상 3가지 말씀드리고, 우선은 젊은 연령대 40대 이전에 남녀가 와서 불면을 호소한다면 우선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아까 그런 일반적인 병력 테스트 한 다음에요, 제일 먼저 하는 건 생활습관 개선을 먼저 권유해요. 술, 커피 끊고요. 그리고 생활습관 권유, 운동을 먼저 권유합니다. 그게 크게 말하면 인지행동 치료 중에 하나긴 한데 우선 그거보다 더 아주 간략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이것만 고치면 많이 좋아져요. 특별하게 약 먹지 않아도. 근데 쉽게 약을 먹죠. 약 먹는 거는 모든 치료 중에 제일 쉬운 치료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건 본인의 생활 습관 바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기 어려운 건 안 하는 거야. 그거 안 하고 쉽게 약을 먹는 거죠. 근데 그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30대, 40대 이전의 젊은 사람들은 생활 습관 교정을 먼저 시키고요. 40대 이후의 불면증 환자분들은요, 우선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교정하고 수면다운 검사를 시행하여 갖고 있는 수면 문제가 없는가, 그러니까 수면호흡 장애인가, 뭐 다른 다리 떨림증이나 이런 수면 질환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게 없이 1차적으로 그냥 뇌가 예민해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궁극적으로 저희가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인지행동치료는 굉장히 많은 질환에서 할 수 있는데 불면증의 인지행동치료를 저희가 도입을 합니다. 거기에 기본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고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행동 수정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행동이라 그러면 불면증 환자분들,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난 잠을 못 잤어. 난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야 돼. 아침에 새벽 깼지만 나는 잠 못 잤으니까 아침까지 오래 누워 있어야 돼.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잠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누워 있는 시간이 있어요. 네, 누워 있어요. 그래서 수면 효율이라는 게 있는데 자고 있는 시간분의 누워 있는 시간분의 실제 잔 시간을 하는 건데 이게 85% 나와야 되거든요. 6시간 누워 있으면 5시간 이상 자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은 10시간 누워있고 난 4시간밖에 못 잤어요. 이러면 40%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면 제한법을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차근차근 어떻게 진행하는 걸 이제 코치가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런 만성 불면증 환자들이요, 잠에 집착을 하게 돼요. 점점. 그래서 나는 잠만 자면 나의 모든 일은 다 해결돼. 잠에 집착, 하루 종일 잠만 생각해요. 저녁 땅거미만 지면 겁이 나요. 나 오늘 잠 어떻게 자지? 하루 종일 잠만 생각하고 이런 집착이 되거든요.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면서 다른 방법을 알려주게 인지치료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 그거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들어가는데 그 인지행동치료는 한 가지가 아니고요. 개개인별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1대1로 할 수도 있고요. 그룹 티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룹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한테 맞춰서 맞춤형으로 들어가는 치료가 인지행동 치료. 기본적으로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코칭 시스템이에요. 아까 제가 만성 불면증의 정의가 주 3회 이상 잠을 못 자면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우리가 만성이라 그랬고요. 만성되기 전에 급성으로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스트레스를 꽝 받았어. 혹은 시차 이런 것 때는 약물 치료를 쓰는 것을 권유를 해요. 그러니까 급성기 약물 치료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쓰는데
약물 치료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약의 종류 얘기할게요. 진정수면제가 있고요. 비진정수면제. 그러니까 진정수면제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약물 중에 쓸 수 있는 약들이 있어요. 먼저 진정수면제는 보통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핀. 우리가 브랜드 네임으로 하이시온이라는 약, 아주 옛날 약이에요. 뭐 달마돈 이런 약이 있어요. 옛날 약인데 벤조디아제핀 이런 두 가지 약물이 잠을 자는데 도와줘요. 근데 벤조디아제핀의 문제, 마음도 안정시키고 잠도 잘 오게 하나, 오래 먹었을 때,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좀 정신이 멍하다? 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장기간 쓰면 노인들은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벤조디아제핀 5가지가 있는데 국내에 들어온 건 2개뿐, 약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가 넌 벤조디아제핀, 벤조디아제핀이 아닌 그 수용체에 관여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졸피뎀류, G드럭이라고 그래요. Z, G드럭. 그게 보통 6가지가 있어요. 국내에 들어온 건 달랑 하나, 졸피뎀. 근데 요즘 새로 나온 조피클론이라는 약이 들어오긴 했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전 경험이 아직 없고요. 우리 병원에 안 들어와서. 근데 어쨌든 졸피뎀 하나가 쓰이고 있고 이게 전 마켓 쉐어 90% 우리나라에서. 그 약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사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수면제 졸피뎀. 졸피뎀은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나머지 세 번째 그 카테고리가 멜라토닌 수용체의 효연제예요. 이거를 그냥 흔히 우리가 외국에 사 먹는 멜라토닌이라든가 아니면 서카딘이라고 하는 국내에 나온 브랜드 있어요. 달라요. 그 약 아니에요. 다르고요. 국내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진정 수면제에 쓸 수 있는 9가지 약물 중에서 국내에 들어온 거 덜랑 3개. 그러니까 쓸 약이 없어요. 이쪽 거 하나. 그 다음에 벤조디아제핀, 그 진정 수면제 아닌 쪽으로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게 이제 항우울제 중에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신과 약물 중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혹은 OTC라 그래서 슈퍼에서 막 파는 거 있잖아요. 꿀잠 뭐 이런 약들이 있어요. 잘 자요 뭐 이런 약들이 있어요. 그런 약들은 대개는 항히스타민제예요. 감기약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혹은 미국은 슈퍼에서 파는 멜라토닌. 이걸 OTC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쉽게 처방전 살 수 있는 거. 그쪽 약물.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졸피뎀 얘기를 할까요? 네. 졸피뎀은 아까 제가 90% 이상, 사실 실감은 99%. 잠 못 자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주는 약 그 약이에요. 흰색 낄주름하고요. 반 잘린 것 같아. 쌀알같이 생겼어요.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틸록스, 졸피뎀, 졸피람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돼 있는데 어쨌건 그 약인데요. 나온 지가 1992년도니까 30년 됐고요. 그 전까지는 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하는 아침에 정신이 좀 멍할 수 있는 그 약밖에 전 세계에 없었고, 이 약은 장점이 뭐냐면요. 잠이 금방 들어요. 잠들기 고통스럽잖아요. 1~2시간 걸리고 막. 근데 그래서 막 번민을 하잖아요. 양도 세고. 이 약을 먹잖아요. 혹시 수면 4시간 해보셨어요? 그러면 수면 들어가면 잠이 금방 나도 모르게 확 들죠? 딱 그거예요. 약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잠이 휙 들어요. 처음 먹었을 때. 와, 이런 약이 있나? 그리고 6시간 처음 먹으면 6시간 딱 지나자 눈은 딱 떠요. 수면 4시간처럼. 말끔해요. 와, 세계의 신기의 약이다. 난리가 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마켓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도 없어요. 의존성도 없어요. 오래 먹어도 돼요. 막 이런 선전을 막 외국계 회사니까 막 국내에 들어와서 쫙 깔렸어요. 지금 한 20년이 흘렀죠? 현재 스코어 뭐라 그러냐? 이 약만큼 의존성이 센 약은 없어요. 근데 의존성이요. 꼭 어떤 마약처럼 막 전심에 못 먹으면 땀 흘리고 이런 의존성이 아니에요. 정신적 갈망이에요. 근데 이 약의 단점이 뭐냐면 사람마다 약간 틀린데 그런 어떤 아주 쌈박한, 아주 너무 잠이 금방 드는, 순식간에 들거든요. 그 맛이 오래가는 사람이 있고요. 수개월 후에 그 맛이 안 들어. 또 오래 걸려, 시간이. 그러면 약이 올라가요. 반 개 먹다가, 1개 먹다가, 1개 반 먹다가. 그렇게 되면 불면증 환자 특징이 또 불안증이 좀 있거든요. 불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 이 약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어떡하지? 그래서 그게 의존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 의존성 있대. 그럼 다른 거 바꿔요. 딴 거 먹어요? 이만한 약이 또 없어요. 그렇게 빨리 잠이 안 들어. 그러면 또 그 약을 먹고 싶어. 그 잠들고 싶어하는 갈망이. 이게 정신적 의존성이 제일 센 약이 졸피뎀이에요. 그 흰색 약. 그리고 약효가 떨어지는 게 문제. 또 장기간 먹었을 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졸피뎀 관련된 이상 행동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약을 먹고 잠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때 그때 이상 행동을 해요. 본인은 하나도 기억 못 하는데. 냉장고 뒤져서 뭘 먹는다거나 전화를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거나 제일 심한 사람은 제 환자 중에 옥상 올라가서 밭 다 해집어 놓은 사람, 빤스바람에 운전대 운전한 사람, 졸피뎀 관련 이상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먹으면 마치 치매 같고 젊은 사람 미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데려오는데 약 끊으면 좋아져요.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생기는 졸피뎀 관련 이상 행동. 불면증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 알아요. 예. 겪어본 사람이 알아요. 겪어보지 않은 불면증의 고통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연령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3개월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 같은 수면 위생법을 먼저 실천해 보세요. 잠 이틀 못 자면 막 패닉해져서 병원 가서 약 먹는 분들이 있어, 약 받아서. 그러지 마시고 3개월 이전에는 생활 습관 교정한 수면 위생을 지켜보십시오. 먼저 그거부터 해보시고요. 3개월 지나도 고통스럽다. 불면 때문에 낮에 활동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그때 의료진에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